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 채널을 알게 되어 많은 사연들을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은 40대 중반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저에게도 매우 충격적이었던 사연이 있어서 익명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가끔 일어나곤 하잖아요.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올해 초에 제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던 해 유일한 가족이었던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부지런하게 일만 하시던 분이셨는데요.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억울하게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아직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항상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혼자 남게 된 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사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건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빨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상관없어 가장 먼저 연락이 온 유리공장에 들어가 숙식 문제를 해결하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사계절 내내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만큼 뜨거웠고 노동의 강도는 매우 강했습니다.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 역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저에게 돌아올 곳이 없었고 누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유리공장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텼더니 혼자 살 집이 생겼고 언제든 비상으로 쓸 수 있는 목돈을 모았네요. 30이 되자 같이 일하던 아저씨들과 공장장이 저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다고 느끼겠지만 피부치 하나 없는 저에겐 고마운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남자가 있어야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냐며 하였습니다. 어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너스레를 떨었더니 공장장님이 저에게 진짜로 남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며 주말에 시간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기라고 한 소리였는데 그 집에서 주말에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유리공장에서 생산한 유리컵과 같은 제품을 거래하는 작은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외모는 솔직히 키도 작고 볼품없는 인물이었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저에게는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가분한 것 같아서 한 번만 보고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장님이 제 어딘가를 마음에 들어 한 듯 애프터를 꾸준히 하더라고요. 외롭게 살아온 저로서는 그 관심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 사장님을 다시 만나 사귀었습니다. 남자와 진정으로 사귀어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그의 리드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든 밤에 사랑을 교류하는 것든 마찬가지였죠. 몇 달 동안의 연애 끝에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남편이 되어줄 것이며 태아에게 해로운 환경을 곧바로 그만두게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혼례를 올렸습니다. 취득세권의 시어머니가 유일하셨는데 정말로 따뜻하고 성격이 훌륭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시집살이에 관해서는 많이 어색한 요소가 없는 문장 구조로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느낄 수 있어서 기쁘네요. 임신 중이신데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집안일은 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누워서 쉬거나 앉아서 음악을 듣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넌 내 손주를 임신한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 집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자 나에게 귀하신 분이니까. 계란 고생하면서 집안일을 하려 하지 말아요. 어머님, 혹시 학원 다니시나요? 그런 학원이 어디 있나요?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이라니 그것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감동적인 거예요. 제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혼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죠. 남편은 이별을 경험하고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마음을 잘 안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어머니를 만나 기뻐해요. 남편을 만난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친한 친구처럼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며 거의 늦은 밤에 퇴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기르느라 노력했답니다. 가져서인지 매일 피곤해서 절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듬해 만삭이 된 저는 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다가 무사히 아들을 순산하게 되었고 산후조리를 시어머니가 직접 해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시는데 진짜로 제 엄마가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기쁜 순간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육아를 시어머니와 함께 하였고 아들은 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바쁜 사업으로 거의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만 지켜보며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해가 여러 번 바뀌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저도 흰머리가 곳곳에 자를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시집 생활은 매우 행복했고 시어머니께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다른 여인들과는 많이 다른 경우여서 신기해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들도 건강하고 잘 자라서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해서 스트레스가 쌓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가 내조를 열심히 했지만 남편은 언제나 큰일진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초등학생인 제 아들이 집에 들어와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엄마, 아까 학교 앞에서 아빠를 봤다고 했어요. 아빠를 봤다고? 그럴 리가, 아빠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시는데. 영웅이 내가 잘못 봤겠지? 아니야, 분명히 봤어. 아빠가 어떤 아줌마랑 손잡고 걸어가는 걸 봤다니까. 아줌마와 손을 잡았다고. 에이, 그럼 내가 본 사람이 아빠인가? 아니야. 아빠가 왜 다른 아줌마랑 손을 잡아? 아닌데. 분명히 아빠 맞았는데 내가 얼마나 시력이 좋은 줄 알잖아. 아들은 계속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며 말했습니다. 저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니 남편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의 회사 앞으로 몰래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에게 괜한 말을 하는 것보다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미행을 해보기로 했죠. 아침에 출근한 남편은 회사에 들어간 지 2시간쯤 되지 않아 밖으로 나왔고 어딘가 다급하게 걸어갔습니다. 저 또한 발길을 재촉하며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남편은 아들의 말처럼 어떤 여자를 만나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에게 달려가 화를 내는 것은 꿈도 못 꾸었고 증거를 수집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가만히 서서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벌벌 떨기만 했다더군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영웅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오늘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뭐라고?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오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새아가 내가 알아듣기 혼주 낼 거니까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가족으로서 어머니, 남편 그리고 아들만이 있어요. 전 우리 가족을 잃기 싫다고요. 그분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통해 저와 아들을 먹여 살린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애정 결핍과 외로움으로 가득 찼던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생각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고 부족한 선택이었던 것 같지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호통치셨어요. 이 떡물에 튀겨 죽인 너, 바람피는구나.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요? 것이 있는가, 새 애기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달면서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질러 당장 그 상사녀를 정리해, 범마, 이렇게 된 것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발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집안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엄마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지금 바람난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서 조강지처를 버리겠다는 말이냐? 기놈의 자식아,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죄송해요. 그건 안 되겠어요. 저 며칠 나가 있을게요. 집사람에게도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으니 마음 정리가 되는 대로 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고. 그럼 우리 영웅이는 어떻게 아빠 없이 자라게 할 생각이야? 당신처럼 외롭게 크길 바라는 말이야. 미안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난 그 여자 없으면 못 살 지경이야. 내가 양육권이고 양육비고 다 줄 테니까. 헤어지자. 저는 눈물이 제멋대로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하던지 가슴이 꽉 막혀가고. 헛구역질이 나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는 남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으며 새아가 걱정 마라. 나한테 다 방법이 있으니 조금만 참아주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나는 남편을 붙잡아서 뭐 하냐고 말했고 그의 말대로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낯설고 무서운 공간이었는데 바로 점집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다니는 점집이야. 사실 너랑 아들이 혼인하기 전에도 여기에 와서 궁합을 봤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점쟁이가 귀인이 너를 꼭 잡아야 한다고 했어. 그러면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은 물론 아들 사업이 번창한다고 했었지. 그런데 봐, 내 아들의 사업은 얼마나 잘 되고 있니?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처럼 잘 지내고 영웅이도 잘 자라고 있잖아. 이번 사태를 점쟁이에게 찾아봐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나는 당혹스럽게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얼떨결에 점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점쟁이가 자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 사모님, 오랜만이네요. 잘 살고 있나 보니 찾아오지 않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왔나? 가만히 보니 아들이 바람을 피웠나 보더군요. 네, 맞아요. 여전히 족집게시군요. 이쪽은 제 며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 자네는 사모님에게 귀인이라 집안이 잘 살 거야. 그런데 삶은 늘 균형이 맞아야 하는 법이지. 전에 남편의 바람을 막으려면 부적을 쓰면 효과가 있을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부적을 열어 장 부탁했고 점쟁이는 붓을 들고 노란 종이에 물을 떠서 글을 쓰며 여러 장의 부적을 써주셨어. 그리고 제게 남편의 베개와 옷에 넣으라고 권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점쟁이는 일 다 봤는데도 시어머니와 많은 수다를 나누었습니다. 이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이 어떤지 서로에게 물었고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다음에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약속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일한 친구인 그 점쟁이이자 인생의 선생님이라며 저에게도 가끔 찾아와서 젊어지도록 좋은 덕담을 많이 해주시더군요. 어쨌든 부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점쟁이의 말대로 남편의 베개와 정장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혼을 해도 며칠만 같이 지내보자는 핑계로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이 할 말이 있는지라며 저와 시어머니를 불러 앉았습니다. 여보, 그리고 엄마, 제가 두 분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바람을 피운 그 여자는 얼마 전에 정리했습니다. 당신, 그게 진짜인가요? 내가 당신과 영웅을 두고 하는 짓이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지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다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속으로 그 점쟁이가 정말 용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 돌아온 남편에게 고마움이 넘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결코 바람을 피우지 마세요. 날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이야. 또 그러다가 진짜 이혼할 거야? 명심할게. 당신이 용서해줘서 다행이다. 그럼 앞으로 내가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 우리 부부 관계에도 최선을 다하고 아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게. 남편은 거짓말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희 가정은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저와 잠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다시 남편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이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당분간 각 방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무탈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하늘이 저의 식구가 온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지내는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어느 날 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아픈 것이 없어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치며 행인 3명을 죽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 친정엄마가 당했던 사고와 똑같은 상황이었죠. 어쨌든 그 사고로 숨진 사람들 중 한 명이 우리 시어머니셨고 사고를 당한 순간 곧바로 사망하셨습니다. 황망한 마음으로 영안실 철제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확인해 보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겠더라고요. 이 모든 순간들이 꿈인 망각이길 바라며 제가 정체를 찾았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아줄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올라가자 조금씩 현실을 깨닫게 되었고 참아왔던 눈물과 슬픔이 멈출 줄 모르고 바닥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남편과 전문가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만을 안고 장례식장에 주저앉아 있었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시어머니의 입간을 보게 된 순간 우열하고 말았고 세상이 떠나가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곁에 영원히 계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관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정리를 차리려고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시어멜리가 떠나시는 길에 눈물만 흘리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정중하고 감사하게 인사를 드리며 며느리이자 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누군가를 데리고 새어머니 영상 사진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비벼서 그 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녀는 지난번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상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슬픔으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자연재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오늘 상복을 입고 머리핀을 할 거야. 진짜 내 아내는 이 여자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며느리 자리를 그 여자에게 주라는 거야? 그 상간녀가 진작에 헤어져 버렸다고 했잖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긴 너가 열관이가 된 상황이지. 그러자 상간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비웃었어요. 아줌마, 아직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니. 이제 이 남자는 내 남편이라고 할 때 머리핀을 꽂는 며느리는 곧 내가 될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설명해봐. 그 미친 소리가 뭐냐고. 진짜 머리가 띄워져 있는 거니?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여자가 내 새로운 장모인데 우리는 이미 살림을 꾸렸다고. 난 당신에게 다시 돌아간 적이 없어. 당신이랑 엄마가 나 바람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던 게 부자나 쓰나 다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다시 회한 줄 알았던 거야. 엄마나 너나 참 순진하다. 그런 사소한 몇 가지로 내 사랑이 끝날 줄 알았니? 그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저 상간녀를 사귄 적이 없어도 그때 왜 용서를 구했었던 거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건 다 뭐냐고. 그건 엄마 때문이었어. 부족으로 효과를 못 보니까 나를 따로 부르더라고.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기를 예언하셨지? 하지만 나는 끝까지 당신과 이혼하겠다고 화를 냈어. 너와는 단 하루도 같이 살기 싫다고 말이야.
그러자 엄마가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어. 당신이 물려줄 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나중에 죽으면 사망보험금 수혜자를 나에게로 해주겠다고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보험금 수혜자를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건 알지? 그 보험금이 자그마치 5억이라 그러더라. 하여튼 엄마가 그걸 나에게 돌려주겠다며 너와 가정을 지켜줄 것이란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쇼를 해야겠다고 애인과 결심했어. 계속 사귀면서 가정적인 남자인 척하고 있어. 엄마와 당신을 속이면서 살게 된 게 이래? 나중에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될 걸 생각하니까 돈이 쏟아지는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위하는 척 연기할 때마다 오바이트가 쏠렸는데 참느라 힘들게 버텼어. 어차피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치려고 하고 내 인과 같이 사망보험금을 타내며 당신 곁에서 이기겠어. 내 계획이 정말 완벽하지 않냐? 남편은 지나치게 솔직한 말을 전하며 비웃었어. 그렇다면 어머니의 보험금 때문에 연기를 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래서 왜 이제 와서 상간녀를 여기로 데리고 온 것인가요?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나뿐이라고. 누구도 그 자리를 빼앗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내 애인이 보험금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도리를 지켜야 한다며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자기가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다며 고집부리기에 데려왔는데 그래서 당신은 구석에 쫓겨 있어요. 지금부터 며느리인 이 여자니까 그리고 상간녀가 상복으로 갈아입고 쟤를 밀어냈어요. 비켜. 여기는 내 자리니까 아줌마는요. 돌아가든지 음식이나 날라. 뭐야, 이년아. 내가 뭔데 며느리 행사를 하려는 거야? 어머님, 며느리는 나라고 하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건 바뀌지 않아. 상간녀가 있을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더럽고 가증스런 현아. 아, 더럽게 말 많네. 오빠, 요즘 채워줘. 어떻게 이런 년이랑 결혼 생활을 했어? 오빠도 가만 보면 인내심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자기가 봐도 그렇지. 내가 순간 미쳐서 이런 년이랑 결혼해서 살았네. 그때는 내 자식을 임신했다. 그래서 책임지려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짜증을 부리며 제 팔을 잡고 바닥에 내 동댕이를 쳤습니다. 이제 내 진심을 알겠지? 여기는 내 엄마의 장례식장이야. 너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니까 당장 꺼지라고. 양육비랑 위자료를 두둑하게 줄 테니까 사라져. 당신이 이러면 어머님이 계실 것 같아. 저승에 가서도 당신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너도 엄마한테 물들었냐, 어? 점집에 왔다 갔다 하더니 저승이라는 걸 믿는 거야?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내가 벌을 받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자리는 내 애인한테 넘기고. 넌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든지 주변에 있어? 밖에 당신 아들이 있는 거 안 보여?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그리고 어린애가 뭘 알겠어. 그리고 당신 아들은 당신이 알아서 키울 테니 나는 이제 내 애인이랑 새로운 자식을 낳아 살 테니까. 그 말은 내 아들까지 버리겠다는 거야? 야, 짐승 새끼도 자기 새끼는 버리지 않아. 아, 어지간히 딱딱하다. 진짜 닥치고 꺼지란 말이야. 힘으로 밀려 창조자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식사하는 자리로 쫓겨났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보면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나에게 친엄마 같았던 시어머니 장례식을 쉽게 나가지 못하겠다. 이윽고 조문객들이 들어와 시어머니의 명복을 빌어주었는데 남편은 상간녀를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다.